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법 마무리 지어야죠. 232페이지. 자, 용도 변경이죠. 자, 용도 변경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표를 외워야죠. 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 표가 외워져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 어쨌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표에서 올라가면은 허가를 받고 내려가면 뭐하고 신고하고. 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움직이면 허가 신고가 없죠. 허가 신고가 없다는 말은, 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해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한테 하죠.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말하는 자죠. 우리가 지적법에서 말하는 누구야? 소관청이죠. 걔들이 대장을 적어서 관리하잖아. 맞지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한테 허가 신고를 하면은 시군구가 내가 용도 바꾼 걸 알죠? 알면은 대장이 바꿔줬겠죠? 대장이 바꿔줬고 등기관한테 뭐 한다? 촉탁.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공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예, 등기부하고.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니까 시군구가 내가 용도 바꾼 거 모르죠?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서 뭐 해야 돼? 대장 변경 기재 해달라고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같은 시설군이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대장 변경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를 암기하시고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적어놓고 끼워 넣는 거야. 끼워 넣는 거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18번부터 19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도를 몇 가지를 적어놨네요. 과거에는 이런 형태 문제도 가끔 물어봤는데 뭐 최근에는 좀 뜸하긴 합니다.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자, 18번은 그 용도 변경 신고를 물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고 시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운창공 이렇게 떠올라야죠. 창고 시설하면 뭐가 떠오른다? 운창공. 여기 창고죠. 창고를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맨 위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으니까 올라가지요. 이런 뭐 해야 돼? 허가 올라가니까 허가를 받아라. 두 번째는 운동을 운수로 바꾸네. 자, 운동하면 입에 익어야지. 판운수. 뭐? 다 판운숙이죠. 다 판운숙이다. 자, 운동을 뭘로 바꾼다고? 운수로 바꾸죠. 운수는 어디 나와? 운창공 할 때 운수죠. 창공. 그래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것도 뭐다? 허가. 숙박을 공동으로 바꾼다. 뭐가 생각나야 돼? 다 판운수. 공동이 뭐예요? 주거 업무죠. 주거도 하고 업무도 보고. 그래서 주거 업무는 당공을 얻고 한다고 그랬죠. 당공업교. 그래서 위에서 뭐 한다? 밑으로 내려온다. 요게 신고네. 요렇게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전 건생을 일종 건생으로 바꾼다. 요는 근린생활시설은 일종 있고 이종이 있죠. 자, 근린생활시설끼리 요렇게 바꾸는 때는 같은 시설군이니까 허가 신고가 없죠. 그런데 같은 시설군이라도 대장 변경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그냥 바꾸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들끼리 바꿔도 허가 신고를 해야 허가 신고는 안 받지만은 여기처럼 대장 변경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 몇 가지가 있어. 이제 그게 요번에 새로 개정됐는데 뭐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요 근린생활시설 상호 안에는 대장 변경도 필요 없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제가 그 예외 몇 가지를 프린트를 한번 드렸던가요? 개정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너무 오래돼서 저도 줬는지도 몰라. 일단 됐어요. 여태 안 했는데 뭐. 5번 의료시설을 관광휴게시설로 바꾼다. 의료시설은 뭐가 떠올라야 돼? 의교노수야죠. 교복예번학생은 놀아도 어디서 놀아? 의교노수야. 여기죠. 여기서 뭘로? 관광휴게는 뭐예요? 자, 문종위관 이게 떠올라야죠. 문종위관. 자, 이게 입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에서 뭘로? 관광휴게로 바꾸는 건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연결관계가 틀린 것은, 자, 마을회관은 일종입니다. 마을회관은 일종이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자, 일반 음식점은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종이죠. 일반 음식점은 이종이고, 자,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을 혼돈하면 안 돼요.
휴게음식점은 그 20번 문제 1번 있죠. 300 미만은 뭐고? 1종이고 300 이상은 뭐다? 2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300 미만은 1종이고 300 이상은 2종이다. 근데 일반 음식은 무조건 뭐다? 2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무도장, 무도학원. 이거는 이름은 학원이 붙어도 학원이 아닙니다. 무도장, 무도학원은 뭐다? 위락이에요. 위락시설이다. 위락시설이고. 자, 격리병원. 병원은 일반 병원 있고 격리병원 있죠. 자, 격리병원, 일반 병원, 격리병원도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이다. 격리병원은 뭐만 기억하자? 마약진료소. 마약하고 뭐하고? 전염병 있죠. 지금 코로나가 더 전염병. 이런 거 진료하는데 이게 격리병원이에요. 마약하고 뭐하고? 예. 전염병. 나머지는 전부 일반 병원입니다. 신문사 돼 있네. 신문사. 자, 신문사도 뭐다? 신문사는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0 이상일 때 뭐가 돼? 업무시설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신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사 말이 참 저기도 그렇네. 우리 중개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 여기 신문사도 들어가고 각종 사무소, 금융업소 다 들어가. 금융업소, 사무소, 우리 결혼 상담소 이런 거 있죠. 직업소개소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요것들이 세 개로 나누는 거야.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30제곱미터 이상 얼마? 500제곱미터죠. 5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 경우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30 미만이면 뭐예요? 일종건색이죠. 일종건색. 자, 요 사이에 들어가면 뭐다? 이종건색이죠. 요거 이상한 건 뭐다? 업무시설이에요. 일반 업무시설이 되는 거야. 일반 업무시설. 그러니까 신문사도 여기에 들어가. 신문사도. 우리 중개사무소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사는 3단계로 나눈다. 30 미만은 뭐 1종, 30 이상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업무시설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죠? 자, 20분 문제 한번 볼까? 바닥 면적 합계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건축물이다. 옳지 않은 것. 흑염식 좀 받고. 우리가 2종은 뭐 미만하면 더 500 미만이었죠. 2종은 더 500 미만 있잖아. 그런데 단란주점은 150 미만이에요. 단란주점은 얼마? 150 미만은 2종. 그럼 150 이상은 뭐다? 위락. 위락이죠. 3번 종교집회장은, 자, 우리 2종은 방금 말씀드렸죠. 전부 미만은 얼마야? 500 미만. 단란주점 빼고는 다 500 미만이라 기억하면 돼. 500 미만. 그러니까 종교집회장은 300 미만이 아니고 뭐 500 미만일 때 2종이고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입니다. 500 이상은 종교시설. 233페이지예요. 233. 4번 다중생활시설도 많이 했죠.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은 2종이고 500 이상은 뭐다? 숙박. 숙박입니다. 고시원이에요. 자, 슈퍼마켓은 1000 미만은 1종이죠. 2종일 때 500 미만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또 1종도 500 미만 그러면 안 돼. 1종. 슈퍼마켓은 1000 미만은 1종, 1000 이상은 판매시설이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뭐 21번 문제는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도 아까 똑같죠. 신고 대상.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 표 외우는 거 꼭 한번 하셔야 돼. 요거는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안 읽어드린 건 표시를 하셨다가 혼자서 풀어보세요. 자, 23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 우리 지적법으로 말하면 소관청, 대장을 관리하는 자, 아시겠죠? 대장을 관리하는 자, 그 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허가 또는 신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허가 또는 신고.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렇습니다. 2번 400제곱미터의 다중생활시설을 여관으로 바꾼다. 다중생활시설 하면은 다판운수, 그죠? 다판운수기죠? 영업시설군이죠? 여기서 뭘로 바꿔? 어디 갔노? 여관은 숙박시설이죠. 다판운숙에서 숙박시설은 같은 시설군이네. 같은 시설군. 같은 시설군은 뭐 할까?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해야죠. 대장에 바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지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3번 의료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바꾼다. 의료시설 의료노수야. 의료노수야 맞지요? 자 단독주택은 주거 업무죠. 내려가네. 내려간다. 내려가면 뭐 한다? 신고. 4번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독일 시설군은 뭐 한다고?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해야죠.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하는 대상이다. 신고 틀렸죠. 자 오피스텔을 유소호스텔. 오피스텔은 뭐요? 일반 업무시설이죠. 당공업교 업무시설이고 유소호스텔은 뭐요?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수련시설입니다. 유소호스텔은 수련시설. 우리 수련하러 유소호스텔 가보신 적 있죠? 유소호스텔은 수련입니다. 그러면 수련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의교노수야죠. 의교노수야. 의교노수 여기 들어가죠. 수련시설. 오피스텔은 뭐라고? 일반 업무시설. 밑에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허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요 표 외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표 못 외우면 요거 해결 못해. 자 24번 문제는 가바의 대지 면적이 1000이고 건필 50, 용적률 200%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건필과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할 때 이 건축물의 층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의 층수가 얼마냐. 자 건필 용적률의 건필 50%란 말은 50% 범위 안에서 지어란 말이죠. 용적률 200%란 말은 200% 범위 안에서 지어란 말이죠. 다 지어란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최대한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 최대한으로 건폐율 50% 다 적용하고 용적률도 200% 다 적용하고 그러면 대지 면적에 관계없이 1000이든 100이든 간에 그거에 50%를 다 지으면 다 지어가지고 용적률 200% 만들려면은 4층까지만 지어버리면 200이 만들어지죠. 4층까지만 지으면 200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올라가면서 좁아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건폐율을 50%를 다 지으란 말은 바닥을 일단 여기에 500제곱미터를 지으란 말이죠. 500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이 똑같이 올라가면 500씩 올라가 버리면 4층을 지어버리면 200%가 나와버리죠. 200%란 말은 대지 면적이 2배까지 짓는 거잖아. 그러면 2000제곱미터를 지으려면 4층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올라가면서 바닥이 꼭 똑바로 올라가는 보장은 없죠. 줄어들 수 있잖아. 줄어들어. 그러면 절반씩 올렸다면 요거 절반이 또 더 남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층수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최소 층수는 알아 몰라? 요건 알지. 최소 몇 층은 지어야 돼? 4층은 지어야 200%를 전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4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최소 층수는 얼마다? 4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25번 문제도 봅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가? 뭐 과거에 이런 형태 문제도 물은 적이 있어요.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전부 주차장으로 쓴다. 근데 지상 2층부터 주택으로 쓰네. 5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18세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주택으로 쓰는 게 5개 이상이면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밖에 없어. 요거는. 근데 8세대, 18세대 요거는 함정입니다. 자 우리가 19세대 이하까지만 짓는 주택은 무슨 주택이에요? 다가구죠. 다가구는 19세대까지밖에 못 지어. 그런데 다른 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아파트도 18세대 지을 수 있고 연립 다시 다 짓는 거야.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까지만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18세대는 함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26번 문제. 용적률 산정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연면적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다르죠.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지하층은 무조건 뺐죠. 지상층에 뭐도 뺐어? 부속용도입니다. 자 2번은 부속용도란 말이 들어가야 돼. 부속용도. 요거는 뺍니다. 자 부속용도가 아니면은 그것도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야. 부속용도인 주차장, 부속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층 뺐고 4번에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뭘 만들어서 피난안전구역 만들었죠. 피난안전구역도 빼고 1번 지문에 보면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은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올 텐데 11층 이상의 건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 1만. 큰 건물이죠. 그 옥상에는 뭘 만들어야 돼? 헬리포트를 만들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지붕이 아니면은 지붕 아래에다가 대피공간 만들죠. 이제 그거는 바닥은 생기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뺀다 그런 말입니다. 자, 5번에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이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 면적. 나중에 바닥 면적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발코니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곱하기 얼마? 1.5 해서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포함시켰죠. 이해합니까? 나머지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이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러면 안 돼. 바닥 면적에 곱하기 1.5를 하고 그만큼 빼고 나머지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 바닥 면적에 들어가고 연면적에도 당연히 용적률 계산할 때도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3장 갑니다. 건축물 대지도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건축 기준들이 나옵니다. 자, 대지와 도로에 관계된 기준들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대지에 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조경, 그리고 뭐 공개, 공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꼭 잡으시고. 자, 뭐 도로에 관해서도 도로의 정의나 도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있죠. 대지는 도로에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지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 그런 내용하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숙지가 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 무너진다는 거죠. 손괴는 우려가 있으면 뭘 만들어야 돼? 옹벽을 만들어야 되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배수죠. 지지배 이것만 기억합니다. 지지배수는 밖으로 나오면 돼? 안 돼? 된다. 지지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지지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라. 잘못됐죠?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이죠.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돼? 2m 이상. 본래 도로 폭은 원칙은 얼마? 4m지. 도로 폭은 4m고 접하는 길이는 2m 이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자, 우리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원칙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고 경미한 거 뭐하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죠. 자,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허가 신고를 합니까? 허가권자하고 협의합니까? 협의했죠. 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는다는 건 일반 토지예요, 시설 부지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자, 신고 대상은 뭐가 있었던가? 네 가지만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재흥, 전공,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나중에 사업 들어올 땅이죠. 여기는 조경한다 안 한다? 우리 대지에서 조경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대지에서 조경 자주 물어봅니다. 잠깐 섞기 좋게. 자, 참고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뭐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참고해서 들으시든지 하면 됩니다. 제가 조경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조경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조경은 조대리가 하죠. 조경은 누가 한다? 조대리. 조가 뭐예요? 조경은 무슨 면적이?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 하면 안 돼.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조경 의무가 있다. 조들이라고 그랬지. 자,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낯설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건축법에는 조경 기준은 다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하니까 구체적인 건 공부하지 않는다. 자, 조경을 옥상에 할 수도 있어요. 옥상에 할 수도 있지. 옥상에 하면 얼마를 인정해줘? 3분의 2까지만 옥상 조경을 대지 조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3분의 2는 조경 의무 면적의 몇 프로를 넘어가면 안 돼? 조경 의무 면적의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돼? 50% 초과하면 안 되지. 아는 내용이죠? 처음 넣는 거 아니잖아. 에? 그럼 옥상에 아무리 많이 해도 옥상 조경을 다 인정 안 한다고. 대지 면적이 적어도 얼마나 해줘야 돼? 50%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옥상에 할 수 있는데 옥상에 하는 건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만 인정한다. 자, 근데 옥상 조경은 뭐 이거는 우리 시험에 그닥 뭐 안 다뤄졌고, 자, 조경을 하지 않는 조경이 배제되는 경우 있죠. 자, 요걸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죠. 조경을 배제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조경을 하지 않는 용도 지역 있죠. 자, 우리 조경은 주상공에서 필요하지. 저 시골의 녹간 농자에 뭐가 조경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녹간 농자가 나오면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건축법은 요 관농자는 뭐가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관농자는 도시지역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가 아니고 뭐 조경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면 관농자도 한다. 그럼 우리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 이러면 녹지지역뿐만이 아니고 관농자가 눈에 보이죠?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 요 동네는 조경 안 하는 동네야. 뭐 말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조경을 안 하는 건축물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축사 같은 건 해줘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가설 건축물도 조경 안 합니다. 이런 건 조경 안 해. 그러면 늘 우리 시험 정답이 나오는 게 뭐더라? 공장하고 물류시설이죠. 공장하고 물류시설 이 두 개를 주의하시면 돼. 공장은 조경을 안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대지 면적은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아니면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이죠.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둘 다 5자네. 아니면 산업단지 있지. 산업단지. 산업단지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 지을 때. 산업단지 안에 공장. 그리고 이 물류시설 있죠. 이 물류시설은 똑같이 이 공장하고 연면적 합계 규정이 있어요. 연면적 합계 얼마? 1,500 미만이죠. 안 해도 되거든 물류시설은. 근데 문제는 이 물류시설은 주거 상업은 해야 돼. 자, 결론이 뭡니까? 녹간농자는 안 하잖아. 그럼 조경은 결국은 주상공에서 하죠. 그런데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 5,500 미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예외를 인정하긴 하는데 주거 상업은 하라고 돼 있다니까. 그럼 결국은 어디서만 안 해도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요. 공업지역에서만 인정하는 거야 물류시설은. 아시겠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뭐 한다? 조경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 조경은 뒤에 한번 문제 나올 거예요 아마. 조경 단독 문제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 질문 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경우는 공개공지. 자 우리 공개공지도 어디에서 합니까? 주상공에서 하죠. 주상공에서. 자 제가 간단하게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개공지는 일단 대상 지역은 어디가 대상 지역이다? 여기도 주상공이죠. 주상공 아니면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이런 지역이 대상인데 자 여기도 주상공이 조경도 주상공이 대상이잖아. 녹간농지 안 한다며. 여기도 녹간농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조경은 녹간농지는 잘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공개공지는 왜 녹간농지는 안 해요? 공개공지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녹간농지는 안 하는 거야. 그럼 주상공 중에서 안 하는 게 뭐예요? 전 일은 안 하죠. 그래서 주상공 중에서 전용 주거,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은 안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개공지 대상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물으면 거의 정답은 어디서 나와? 전전일에서 나와. 요 전전일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전전일도 안 하고 어디서 안 한다고? 녹관? 농지 안 한다 아시겠죠? 안 하는 지역을 기억하세요. 공개공지 안 하는 지역은 자 주상공 중에서는 뭐? 전전일, 녹관 농자는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있죠. 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다? 5천 이상이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이상.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문종, 한운수, 또 업무시설이죠. 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문종, 판운수, 업무가 아니고 의료시설 있잖아. 이거는 뭐죠?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 다중 이용 건축물이야. 우리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두 가지야.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하고 뭐하고 16층 이상. 층수가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 이용이야. 아시겠죠? 16층이 안 돼도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천 이상으로서 문종, 판운수, 의료시설은 다중이라고. 근데 다중하고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은 뭐만 달라? 얘가 다르다니까. 여기는 의료가 아니고 뭐라고? 업무. 의료가 아니고 업무. 그럼 왜 두 개가 비슷해? 다중 이용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잖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뭘 만든다고? 공개공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뭐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근데 판매 시설 중에 뭐는 뺀다고 거기 나와 있죠? 농수산물 유통시설 있죠? 요거는 빼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빼고. 됐어요? 그 다음에 판운수 갈 때 운은 뭐가 운동이야 운수야? 운수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공지 대상과 건축물 해당하면 공개공지 만들어야 돼.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이 몇 프로까지?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10%라고 그랬죠? 10% 보면서 뭘로 정해? 조례. 요만큼 공개공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공개공지를 만들면 건축 기준을 완화시켜 주죠. 뭐를 완화시켜 줘? 용적률하고 높이. 용적률과 높이 얼마? 1.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됐죠? 그렇게 해서 공개공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4번 지문은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죠. 근데 5천 이상이라도 얘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판운수 판매시설은 대상인데 판매시설 중에 뭐는 빼자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뭐 복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네. 또 건축선 얘기네. 5번은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자, 우리 건축선은 건물 지을 때 건축선 수직이 넘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지표 아래는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축선에 건축자를 물으면 항상 그 지표 아래를 묻습니다. 지표 아래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넘어갑니다.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실게요.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지라 하면 우리 건축법의 대지는 뭐다?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 범위예요. 그 대지의 범위를 우리 건축법은 공간정보법에 따른 뭐 하나의 필지죠. 한 필지를 대지 범위로 봤잖아. 전부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대지는 건축법에서 각 필지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뭐 공간정보법. 필지는 무슨 법에서 나눠? 공간정보. 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2번 지번 부여지역과 축척이 달라서 또는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면 지적법에서 합병이 안 되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대지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다뤄져서 오래전에 나오고 뭐 자주 안 했기 때문에 또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의 범위를 뭘로 본다고? 하나의 필지를 대지의 범위로 본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필지 이상을 만약에 대지로 보면은 요거는 예외 맞는가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보면 예외 맞죠? 두 필지, 세 필지를 대지로 보면 예외잖아.
자, 두 번째 필지의 일부죠. 한 필지의 일부, 두 필지의 일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1 이상의 필지의 뭐를 일부죠.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주로 본다. 이것도 예외 맞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 번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필지 이상을 대주로 본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뭐한다? 걸쳐서. 두 필지 이상에 뭐한다? 걸쳐서. 자, 두 필지 이상에 이렇게 건물을 걸쳐서 짓는다고. 이럴 때는 이 두 필지를 뭘로 본다고? 전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걸쳐서 짓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지적법에는 하필이 안 돼요. 공간정보법에는 하필이 안 돼. 하필이 안 되는 요건이 지적법에 6개가 나오거든. 그 6개 중에 3가지는 지적법에는 하필이 안 돼도, 하필이 안 되면 두 필지 이상이잖아. 하필이 안 돼도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안이 뭐 되지 않아? 연속.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지적법에 하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필지와 이 필지 사이 도로가 지나가. 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인정한다는 거야.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 단위로 부여하죠.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다시 말해 동이 다르잖아. 리가 다르면 하나의 필지가 안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법은 그거는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축척이 달라. 축척이 다르면 지적법에는 하필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뭐 한다? 본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연번축만 외우면 돼. 그래서 연속되지 않는다. 지번부여적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 그래도 지적법에는 하필이 안 될지 모르지만 건축법에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계속 제가 이거 말하면서 무슨 말을 계속 붙였어? 하나의 대지로서 권리 행사한다는 말을 자꾸 붙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권리관계가 다르면 건축법에서도 인정이 안 돼요. 자, 권리관계 가장 대표적인 소유자가 다르다. 절대 안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다.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가 이거는 무조건 같아야 돼. 요게 다르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다르면 안 된다. 그 우리 시험에 과거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어.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두 필지를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데 소유자가 다르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연번축 외우고 권리관계만 같으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3번, 4번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세 가지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있죠?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했어?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는 공익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에요? 공익시설이죠? 중요한 공익시설이잖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요. 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을 만든다 하는데 여러 필지 위에 결정이 된 거야.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의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그럼 그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그 다음 우리 주택법의 주택단지입니다. 우리 주택법이야. 우리 주택법에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를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짓죠. 그 1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거든. 그럼 아파트를 지을 때 한 필지에 지어 여러 필지에 지어? 여러 필지에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 필지에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죠. 그럼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여러 필지를. 세 번째는 도로 지표 아래예요. 도로 지표 아래입니다. 도로 아래입니다. 도로 지표 아래. 도로 지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상가가 있죠. 요 지하상가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대지로 봐요. 물론 도로 지표 아래에는 아무 때나 지하상가 만들면 안 되죠. 허가권자가 정하는 구간입니다. 허가권자가 뭐 하는 구간? 정하는 구간. 허가권자가 정하는 구간. 여기서만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연번축 외우고 요걸 또 주지 외우고 요거 외우는 거야. 요거 연번축 또 주지. 만약에
대지가 나온다면 연번축 지적법에는 합필이 안 되지만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로 본다. 또 주지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본다. 아시겠죠? 또 주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가 뭐냐면 여섯 번째가 지금은 필지가 두 개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건축허가 받는 당시는 두 개야. 근데 나중에 건축법의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하필해 올게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필할 테니까 지금 내가 바쁘니까 허가부터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합칠 것을 조건으로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요거는 또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두 필지 합칠 조건으로 내 허가를 신청하면서 저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 아니란 말은 내가 반드시 저 땅을 나가 어떻게든 사들여서 합필해 올 테니까 나 믿고 허가해도 이 말이잖아. 그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지. 큰일 나지. 남의 땅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 이때는 반드시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합칠 걸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6개. 연번적 도주지 위험돼. 자, 그 다음에 일부를 대지로 본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 도시군 계획시설 예외. 그럼 우리는 뭐라 이해하면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어. 도시군 계획시설은 양쪽에 다 있네. 이렇게 양쪽에 다 있네. 양쪽에 다 있단 말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두 필지 이상 전부를 대지로 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일부만을 대지로 봐주기도 하고 둘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2, 3, 4는 뭐냐면 전부 허가받은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농지 전용 허가가 뭐야? 농지를 밀어버리고 집을 짓는 게 농지 전용이야. 농사 그대로 지으면 전용이 아니고 농지를 밀어버리고 지목을 대로 바꿔버린다. 이게 뭐다? 이게 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 내 농지가 한 1000평 정도 된 평수로. 그런데 이만큼 여기다가 농업용 주택을 지었어. 그러면 요만큼 농지를 전용했죠. 허가를 받았죠. 이 한 필지 전체 1000평을 전부 대지로 봐줄까? 허가받은 부분만 대지로 봐줄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허가받은 부분만. 요거는 농지, 요거는 산지. 산을 밀어버리고 집을 짓죠. 그 허가받은 부분만. 그래 우리 국계법에는 무슨 허가받아? 개발행위 허가. 하여튼 허가가 나오면 허가받은 부분만 대지로 본다. 외울 거 있다 없다? 없잖아. 일본은 외울 게 없어. 허가받은 부분만 보는 건데 뭘 외워? 허가받은 부분만. 단 도시군 계획시설은 양쪽에 다 있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일부는 어떤 경우에 대지로 봐줘? 허가받은 부분만 대지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칠게 하는 이런 조건이었잖아. 여기는 나중에 내가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나중에 분필해 올게. 요만큼 허가해줘. 요거는 된다 이 말이야. 요거는 뭐 소유자가 뭐 본래 같으니까 뭐 소유자 조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칠 걸 조건으로 허가받는다는 건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본다는 거고 나눌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건 일부만 대지로 본다는 거잖아.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한번 자, 또 뭐 그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되지? 뒤에 혹시 문제 나오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 보세요. 1번, 2번. 지번부여 지역과 축척이 다르다. 연번축이죠. 연번축은 달라도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 합병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건축법에는 두 필지 이상을 대지로 볼 수 있죠. 다만 뭐가 다르면 안 돼? 소유자 또 권리관계가 다르면 안 된다. 아시겠죠? 3번. 대지의 안전을 위해서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와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안전을 위해서 옆에 있는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옆에 낮은 대지는 또 어쩔 건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대지는 뭐보다 낮으면 안 돼? 도로,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도로에서 뭐가 들어와? 물. 그러면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에 방습이 필요가 없으면 즉 물이 들어와도 되는 건물이면 상관없다. 낮아도 된다.
4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성 규정에 위배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건축법 57조 2항 얘기예요. 건축법 57조 1항은 기억나죠?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들어는 본 적 있죠? 우리 1년 내내 들어본 조문은 건축 57조 1항 그거밖에 안 들어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되겠어? 그러면 57조 2항에 관한 얘기인데 뭐 거기에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이 말이야. 몰라도 돼. 4번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5번.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 안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조경은 조대리가 하죠. 대지 면적이 얼마? 200. 200 이상이 있다는 거지. 200.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고 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세요.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일단 문제부터 이해를 해봐요. 지금 조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하는 대상을 묻는 거야? 안 하는 대상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 못 풀지. 자,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해야 되는 걸 묻는 거잖아.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해야 되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자연 녹지 나왔습니다. 녹간 농자가 나오면 뒤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조건에 괄호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건 왜 적어놨겠어? 아까 관농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 해야 되거든. 관농자 때문에. 그럼 5번 지문에 자연환경 문제 있죠? 나오면 뒤에 볼 필요도 없어. 안 해도 돼. 1번과 4번은 뒤에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3번은 어때요? 공장 나왔죠?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얼마 미만? 1500 둘 다 5잖아. 그러니까 1500 미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연면적이 1000이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축사는 무조건 규모에 관계없이 얘는 해줘도 모르잖아. 근데 2번이 뭐예요? 물류시설이죠. 물류시설도 연면적 합계 얼마까지는 안 해도 돼? 1500까지 미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1500 미만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주거상업을 해야 돼요. 주거상업을 해야 돼. 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와서 물류시설. 그럼 결국은 얘는 공업지역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유사 문제를 보세요. 자, 조경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건축 면적이 200 이상 틀렸죠? 조대리죠. 조대리.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2번. 이럴 경우 건축주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우리 건축법의 조경은 조례로 정하죠. 3번.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 의무가 없다. 그죠? 가설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없습니다.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준공되는 경우 자, 조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정 시기까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이거는 건축법에만 나오는 임시사용승인이에요. 자, 우리 임시사용승인이 뭐다?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완료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다 끝나야 사용승인 받잖아요. 근데 다 끝나기 전에 공사가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임시사용승인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돼? 나머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써야지.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은 기간이 본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머지 공사 끝날 때까지 쓰는 거라니까. 그런데 건축법은 기간이 나오죠. 건축법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기간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택법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있다 없다?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얘는 계속 연장을 시켜주죠. 대형 건축물 난방공사는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연장은 시켜준다. 두 번째, 조경, 식수등 조경이죠. 식수등 조경. 요거는 조건부로 가능하죠. 이거는 조건부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조건부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수등 적용. 요 두 개는 건축법에만 나오고 주택법에는 안 나와요. 주택법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되어야 임시 사용승인이 나요. 조건이 없고 여기는 식수등 조경은 조건부가 된다. 방금 읽은 게 그겁니다. 4번에 조경에 불가능한 시기에 준공되는 경우는 일정 시기까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만 한다.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다. 5번 건축물의 옥상에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럼 옥상 조경은 얼마를 인정해줘? 3분의 2. 3분의 2.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보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뭐예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죠. 우리 건축법의 도로는 폭이, 너비가 원칙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4m 이상이 돼야죠. 그럼 이런 얘기죠.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이, 너비가 4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죠. 요 접하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더 많이 접해야 되는 예외 있잖아. 여기 안에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건물이 한 동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연면적 합계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아니고 요 2를 따서 2씩 더 더해줬잖아. 그러면 도로 폭이 얼마가 돼야 되고? 6m. 접하는 길이가 얼마? 4m 이상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근데 공장은 얼마 이상? 3,000.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 2,000. 괄호 안에 공장은 얼마? 3,00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우리는 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도로입니다. 틀린 거.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가 얼마? 4m 이상 도로. 도로도 계획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자, 조건이 몇 개다? 3개죠. 요건이. 첫 번째 뭐? 보행. 두 번째 자동차 통행. 세 번째 너비가 4m 이상. 요 세 가지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어떤 법에서 고시되었던 건축법에서도 도로 지정 공고하죠. 건축법에서 공고했던 다른 법에서 고시했던 관계없어. 어떤 법에서 만들었던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예정도로도 도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적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인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다른 배 문제 치고는 너무 좀 복합적으로 돼서 좀 정신이 없긴 없다. 자,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막다른 도로입니다. 우리는 도로는 본래 몇 가지 갖춰야 돼? 보행, 엔더, 자동차 통행, 엔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보행에 대한 예외는 없어.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거든. 그러니까 보행이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 안 돼. 그럼 반드시 돼야 되고, 자동차 통행은 안 돼도 되는 예외가 있죠. 자동차 통행이 안 돼도 도로가 될 수 있잖아. 요거는 시군구가 뭐를 지정한다고? 요 구간을 정해. 여기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죠. 하고 시군구가 정하는 구간은 자동차 통행이 안 돼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돼도 되는데 얘는 요건이 너비가 원칙 몇 미터가 돼야 돼? 너비가 3m. 근데 예외적으로 요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죠.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가 얼마가 되면 돼? 2m 이상이면 돼. 그래서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건 너비 조건이 있어. 그런데 요 4m가 안 되는 예외가 있다니까. 4m가 안 되는 예외는 물론 여기도 4m가 안 돼도 되죠. 차량 통행 안 되는 건 4m 안 돼도 되잖아. 2m, 3m만 되면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뭡니까? 딱 골목에 들어갔는데 골목이 막혔죠.
그게 막다른 도로잖아. 그럼 이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되는 도로다 안 되는 도로다? 차량 통행이 되는 도로야.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도로는 이미 여기서 했잖아.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건 시군구가 정하는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안 돼도 도로가 되고,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은 돼. 소방차가 골목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나올 때 뭐 해야 돼? 빠꾸에서 나와야 되잖아. 못 돌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길이 너비를 이렇게 정해놨죠. 10m하고 얼마를 정해놨어? 35m. 그러면 10m 이상이죠. 35m 미만이야. 그러면 앞에는 뭐가 돼야 돼? 10m 미만. 요 뒤에는 뭐가 돼야 돼? 35m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표를 뭐라고 적어놨어? 2, 3은 6이었잖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얼마였어? 2, 3, 4. 요 얘기에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35m 이상이면 얼마? 4m. 그래서 중간에 10m하고 35m를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런데 저걸 정확하게 기억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30m든가 35m든가 이게 헷갈리면은 머리 다 빠져. 그 시험 치면서 머리 다 빠진다고. 우리 지금 건축법 문제가 이런 숫자까지도 손을 자꾸 조금씩 대고 있어. 예전에는 안 물었거든 이런 거. 근데 5번 2번 보세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죠. 35m 이상이면 도시지역은 6m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얼마? 4m 이상이 되면 된다. 됐죠?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를 지정한다 안 한다? 지정 공고하죠? 공부 안 하다가 막판에 하려니까 힘들죠. 문법은 짧은 시간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자, 우리 도로를 지정 공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뭐 해버려? 변경하는 게 있고 두 가지를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도로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하면서 이제 도로를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해서 공고하고 도로대장에 올리죠. 그럼 그 도로는 공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공도가 뭐예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야 돼? 동의받아야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동의를 꼭 받아야 돼. 그런데 지정할 때는 예외가 있잖아. 예외란 얘기는 동의 받고 안 받고? 동의 안 받고? 동의 안 받고. 뭐만 해서?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뭐 사실상 통로죠. 사실상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했잖아요. 20년, 30년 동안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조례. 자,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어디 있어? 해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동의 안 받고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지문은 그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건축 구성 도로는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가 된다. 건축 구성 도로가 보행이 안 되면 건축 구성 도로가 될 수 없죠. 차량 통행은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시에 특광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건축법에도 도로를 지정 공고한다 안 한다? 한다. 건축 구상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법에서 지정 고시했던, 지정 공고했던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건축 구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늘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뭐 해보고, 아시겠죠? 풀어보고, 내가 직접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야 돼. 실수가 안 된다고. 그걸 꼭 해봐야 돼.
항상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는 내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 꼭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미리 좀 풀어보고 와야 돼.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오세요. 안 풀어보고 오면은 이 문제풀이 의미가 없어요. 문제풀이면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제 수업 마치고 나가잖아.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내가 먼저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설명 듣고 이렇게 가야 돼.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